안녕하세요. 김영삼 김지선의 치벤저스 제36탄 강남 영치과 김영삼 원장입니다. 여의도 서울선생치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안산 이비인후과치과 홍정표입니다. 네. 소개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유.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 번째 출연이요. 세 번째, 네. 아니 뭐 안산, 여의도, 강남 하면은 이거의 삼각형이 거의 다.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주제가 뭔가요? 꼭 치아를 뽑아야 하는 순간. 네. 뽑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최대한 뽑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발치, 그러니까 치아를 뽑아야 되는 순간, 적절한 순간을 좀 알려드리고자.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보자 이런 그렇죠. 뜻에서의 발치군요. 시작은 그렇죠. 정말 결국은 예. 이 정도 돼야 뽑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살려보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의외로 발치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진단을 내릴 때 뭐 어떤 치아는 발치, 그럼 발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발치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치아를 뽑는 거예요. 좀 너무 말이 어려워. 그냥 우리말로 뽑는다고 하면 되지. 두 글자니까. 뭐 뽑기! 뽑기. 이 뽑기! 뭐 빈번하게 시행되는 소수술이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최후의 진료로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건 뽑으면 끝난다는 거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만큼 치아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린 후에 그 후에도 환자분이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껌을 씹던 뭘 마시던 이랬을 때 네.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다면 그때 최후의 치료 방법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게 발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발치라는 거는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듯이 저희가 발치 같은 경우는 저희 치과 쪽에서는 단순 발치 또는 복잡 발치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순 발치하면 쉬운 발치, 복잡 발치하면은 뭔가 찍고 뭐 자르고 뭐 꼬매고 요런 발치다.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언제 발치를 하느냐,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충치가 생긴다고 저희가 무조건 치아를 뽑는 건 아니에요. 충치가 생겼을 때에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충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깊이도 다양한데요. 그렇죠. 그 네.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서 뭐 떼운다, 뭐 씌운다, 뭐 이런 과정들, 신경치료를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추후에 자 이렇게 했는데도 씹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그때 발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수 괴사,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제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신경이 어떻게 보면 괴사됐다는 말인데, 신경치료라는 거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좋은 치료 맞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네. 치아의 예후가 나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치수 괴사 저렇게 적으면 네. 치수 괴사되면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거, 느낌이라 네, 요건 조금 저거는 네, 요건 잘못 좀 잘못, 단어 네. 선택인 것 제가 같고. 네이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와. 아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가 거.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아 치수 괴사되는 건요 염증이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이 죽은 염증만 거죠. 생길 뿐. 염증도 안 생긴 거죠. 신경치료를- 괴사 자체는 괴사 염증이 자체는 생긴 것도 네. 아니죠. 네. 괴사는 세균성 감염과 달리 그 자체적으로 그냥 죽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괴사가 생활력만 되면 그쵸 신경치료를 생활력만 하긴 떨어져 하셔야죠. 있고 네. 변색이 될 수 있지만 염증성이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네. 뽑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은 저거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신경이라는 거는 그냥 신경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치료의 실패 그렇죠. 이 정도.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증 치주 질환인데 저희가 이제 네. 잇몸병이라고 하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잇몸병이 잇몸병 또는 치주 질환이 있다고 다 뽑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치아가 진짜. 많이 흔들리는 경우라는 게 이제 조건이 달리죠. 네. 저건 엑스레이를 보면 그렇죠. 바로 알 수 있죠. 뼈가 주변에 하나도 그렇죠, 없는 그렇죠. 경우에. 네. 어쨌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교정할 때. 저희 교정할 때 뭐 네. 발치 네. 교정이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교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치아의 위치 이상인데요. 요것도 저희가 조금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치수 계산이나 이런 것처럼 위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다 뽑는 건 아닙니다. 네네. 다만 정상적으로 치아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벗어났는데 얘만 혼자서 너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입천장에 나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입천장에. 자, 이 균열도 균열이 있다고 무조건 다 발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균열의 정도가 있는데, 균열이라는 거는 저희가 진단해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크라운 치료, 덮어 씌우는 치료를 했다. 네. 그 다음에 신경 치료도 했다. 네. 그런데도 저작할 때 씹을 때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네. 그때는 발치의 적응증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보철 치료를 위한 발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랑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도 뭐 많이 하는 치료지만 네. 틀니 중에 부분 틀니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치아에다가 고리가 틀니를 나서? 고리를 해서 네. 거는 거죠. 네, 자, 네. 그거를 걸을 때에 지금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안 좋은 치아가 합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가요? 예. 근데 좀 요즘은 이제 보철 치료를 위한 발달이 좀 덜하는 편이죠. 그렇죠. 임플란트가 이제 발달되면서.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과잉치 또는 매복치 발치. 예, 이게 매복치 발치가 안 뽑아도 되는 사랑니라고 하기보다는 뭐 우선은 좀 더 놔두고 지켜보자 하는 사랑니 매복치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하지만 그 인접해 있는 치아, 대부분 앞에 있는 치아겠죠.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주변의 잇몸에 뭐 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던가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원인 추가적인 매복 치아가 발치됐다는 것 말고도 추가적인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매복치 발치, 과잉치 발치도 이제 발치의 적응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유치 발치인데요. 유치도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가 제때 빠지지 않고 연구치 네. 나는 걸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빨리 네. 빼줘야 되고 맞아요. 그걸 집에서 알 수 없으니까 치과에서 가면, 예.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찍고 보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렇죠. 솔직히 이제 방향, 맞아요. 맞아요. 방향이 네. 아니네. 이대로 좀 지켜보다가 이대로 가면은 요거 몇 달 안에 뺍시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암 있으신 분들 방사선 네. 치료랑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에 저희가 치과 치료 중에서 특히 발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아까도 좀 나가긴 했죠 간헐적인 치료들, 피를 내는 치료들은 조금 저희가 피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예후가 나쁜 치료는 미리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그 간단한 몇 가지 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충치 어떻게 보면은 뭐 단계라기보다는 충치의 진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요쯤 되면은 이제 고민이 돼요. 뭐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치과 의사들이 봐도 요거는 발치하는 게 치료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그렇죠. 있지만 요 정도쯤부터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균열 치아 말씀드렸듯이 아유, 조금 갔네 아주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니, 보시면 그거잖아요. 네.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네. 그 깊이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었을 때 저희가 운 좋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네. 하지만 없는 뭐 경우는 없는 없고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발치해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치. 네. 이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아무로 얘기했죠. 네. 뭐 하실 분이요. 자, 요거는 이제 위치 이상. 입천장에 근데 사실은 가거나. 과잉치인데요, 요거. 그렇죠. 네, 과잉치인데. 과잉치도 뭐 위치가 이상하니까 빼죠. 예. 과잉치인데 어쨌든 여기 입천장 쪽에 너무 여기 지금 영구치 앞니예요. 네. 예, 유치가 아니라. 근데 이 일찍 뒤로 빼주면은 있는 연구치 앞니가 잘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입천장에도 납니다. 네. 네. 요런데 진짜 가운데도 요런데 날 수도 네, 있겠죠. 네. 뭐 네. 흔하지 않겠지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혹시 제가 여기서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자, 이 환자분이에요. 네. 네. 이 환자분인데 위에 음. 전체에 틀니를 끼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자기는 씹는 데는 문제 없는데 실이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싫으면 시집가야죠. 어디로 가세요? 시집을? 근데 이제 일단 그쵸. 신경치료를 해서 쓰시는 아, 데는 저거를요? 쓰시라고. 김은서 원장님 같은 네. 경우 어떻게? 우선 잇몸 치료를 해보고 움직임을 체크할 것 같아요. 움직임을 체크하고 시리고 아픈 거 정도가 견딜만한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나고요. 근데 움직임도 심한데 아프기까지 하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빼야죠. 처음에는 실인 게 문제여서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발치 권유를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건 실인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주도 잇몸의 동반도 문제를 되고. 동반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한동안은 또 쓰셨어요, 그렇게. 치료를 할 때는 예후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쓸지. 그렇죠. 네. 오늘 치료했는데 다음 주에 망가질 치료를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한 6개월 정도 더 쓰시다가 뽑긴 뽑으셨어요. 네. 물론 6개월을 더 쓰시는 거에 만족을 하신다면야 뭐 저도 잘해드렸으니까 좋은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발치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뭐 발치에 대해서는 네. 사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뭐 피나고 저희가 뭐 네이버 네. 대변해 드리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저런 일들이 일어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네. 일들 있을 수 있다. 자, 네. 그 다음에 네.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개구 제한을. 입이 잘 안 벌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한 다음에 뭘 주의해야 되냐? 딱 이거 다 있는데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약 잘 드시는 거 하고요. 네. 혈압 오르는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입안에서 피 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뭐 결국 빨대 쓰지 마라, 담배 피지 마, 술 마시고 사우나가 다 결국은 그거랑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 잘 드시는 거, 피 나는 거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사우나 가서 심한 운동하면서 담배 피는 담배 거. 피는 거. 그 절대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약도 안 먹어. 그래서 약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럼 사우나 쓰러지시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상상하세요. 네. 그 중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홍정표 원장님 네 번째 출연이신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네. 안산 이믿음치과 네. 네, 뭐 저는 매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는 치과 의사 되려고 몇 년을 공부를 해갖고 지금 진료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유튜브나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 상태를 진단을 한다? 치료방 계획을 비온 수립을 뒤는 한다? 봐야지. 비온 뒤는 보고. 네. 다른 뭐 이런 데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비온 뒤는 보셔야죠. 네. 하지만 결국은 치과에 가셔갖고 치과 의사랑 좀 상의를 하시고 네. 대신에 아까 김진호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의사한테 환자분이 원하는 거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네. 가급적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 좀 솔직하게 좀 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네. 환자도 만족할 수 있고 치과 의사도 치료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인 저희들이랑 이제 상담하고 얘기하시는 거 좀 어려워하시고 불편하시지 말고 네네. 좀 편하게 치과에 좀 자주 방문하셔서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는 독일어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추잔맨.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지금요? 지금. 갑자기요? Vielen Dank, auf Wiedersehen. 끝났나요? 끝났나요? 맞죠? 땅케. 아닌가? 땅케. 영어로 땅케 들으세요. 샤르. 땅케 샤르. 야, 영어로도 좀 같이 see you later. 그런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